안녕하세요. 시골길 쌩쌩입니다. 저는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갑니다.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한국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오타니가 3살 때인가 4살 때 갔었으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행기 편이 용이하지 않아 미루고 미루었던 한국행을 오늘에서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릴라와 오타니 떨거지들 빼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더욱 즐겁다는 거. 릴라와 오타니에겐 살짝 미안한 마음. 대신 선물을 듬뿍 안겨주는 걸로다. 그렇다고 엄마가 릴라와 오타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다. 아침에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오타니는 기차 안에서 눈물을 찔끔찔끔 찍어내면서 엄마 잘 다녀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즐겁게 지내다 와. 합니다. 아들 많이 컸구나 싶습니다. 지리에서 루프트한자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번 경유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다음 비행기 탈 곳으로 이동합니다. 요새 엄마들 사이에선 한국 갈 때 루프트한자 타지 말라고 난리들인데 별로 선택권이 없어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 들은 바와 같이 수시로 연착이 됩니다. 20분 늦어진다 그러더니 또 20분 더 늦어진다 그러더니 비행기 타고 이제는 떠나려나 했더니 비행기 안에서도 컨트롤 타워 사인이 떨어져야 한다면서 또 20분 기다려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기다림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오메 죽겠구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옵니다. 2가지 중 1가지 선택인데 엄마는 쇠고기 갈비찜 선택입니다. 기내식으로 지루하게 기다렸던 시간을 위로하며 밖을 내다봅니다. 한국 가는 일이 절대 수월치 않구먼. 비행기는 그야말로 굉음을 내며 하늘을 끊임없이 나릅니다. 영화 2-3편을 보고 옆에 앉으신 분들과 토킹 어바웃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조식이 나옵니다. 조식은 개인적으로 참 맛이 없었다는 거. 거의 도착할 무렵 기체는 심하게도 흔들립니다. 밥그릇을 떨어뜨리지 않게 꼭 붙잡습니다. 앞에 가시는 이분이 옆자리에 앉았던 프랑스 분인데 한국에 사는 딸을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어찌나 설레어 하시던지 그분의 기분이 엄마에게도 공감이 됩니다. 입국카드 쓸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서로 알게 된 나이. 우린 동갑. 인천공항 도착하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꼭 어디론가 수학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벌써 외국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말이지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멋들어진 인천공항. 이제 집만 찾으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사뭇 후덥지근 날씨에 땀이 질질 나던 차였었는데 시원하고 깨끗하고 넓은 공항버스를 타니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바깥 뷰를 보며 집으로 향합니다. 한국에선 뭐니뭐니 해도 음식 먹방이 최고이지 싶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뱃속으로 맛난 음식 넣어줍니다. 먹기도 많이 먹습니다. 둘째 날은 중국 음식입니다. 많이 먹고 싶었던 짜장면, 짬뽕, 폭풍, 흡입입니다. 왜 내가 하면 이런 맛이 안 나오는지
아빠한테 탄탄면 추천했다가 그 탄탄면이 아니지 싶습니다. 짬뽕은 칼칼하니 맛이 괜찮습니다. 다음 날은 남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남대문에서 유명한 줄 서서 먹는 호떡을 먹어줍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방금 기름 속에서 지글지글 튀겨낸 호떡을 그것도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렸다가 호호 불어주며 먹어줍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찐하게 뜨거운 호떡까지 먹고 뜨거워서 환장하겠네. 그래도 좋다고 시장 여기저기를 구경합니다. 옷가게, 휘황찬란한 액세서리 가게, 없는 게 없는 시장 구경은 항상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렸을 때 늘상 봐왔던 남대문 시장과는 다르게 많이 축소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립고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나 2박 3일 합숙훈련을 하는 첫날 되시겠습니다. 만나자마자 먹방으로 시작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이자 술꾼인 언제나 해피한 장군이가 운전을 해야 해서 낯술은 일단 땡기는 친구들끼리 먼저 합니다. 친구들과 깔깔대며 먹는 점심 식사가 얼마만입니까? 오랫동안 그리웠던 시간이 지금 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싶습니다. 한국의 빵 문화가 이리 발달된지는 몰랐던 나. 친구들 따라 쫄래쫄래 빵 카페를 따라갑니다. 빵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엄마는 처음에는 나는 빵이라고라 싶었는데 나는 커피? 한국에 새롭게 자리 잡은 문화이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은 각종 빵. 좋은 걸 먹어라. 이 중에 소금빵이 요즘 제일 핫한가 봅니다. 밖에서 보았을 땐 허술해 보였던 빵 카페의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하루 기분 내며 콧바람 쐬기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빈약할 것 같은 그네. 이거 그냥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지?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새벽까지 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합숙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릴 적 추억 소환하여 즉석 떡볶이를 먹기로 합니다. 학교 끝나고 단골로 드나들던 즉석 떡볶이집. 먹느라고 젓가락질이 쉴 새가 없습니다. 떡볶이 맛있게 먹고 인생 네컷에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50줄이 넘은 우리도 이러고 놉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인 장군이의 차에 모두 올라타고 크게 한번 웃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매콤하게 볶아낸 곱창과 쇠주로 2박 3일 합숙을 마칩니다. 내일은 모두 집으로 해산입니다. 고맙다 친구들. 합숙을 마치고 또 남대문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헐, 어릴 적 먹던 번데기가 아직. 외국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하는 일 중 하나인 안경 맞추기, 치과, 병원 치료하기 중에서 오늘은 안경 맞추기를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청계천까지 와서 시원하게 뚫린 청계천을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번엔 다른 친구를 만납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하나 둘씩 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쭈꾸미와 삼겹살 이런 걸 먹었는데 이젠 위가 많이 약해졌는지 빨간 음식 먹으면 화장실 가기 바쁩니다. 이런저런 인생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게 밥도 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일산 사는 친구를 만납니다. 만난 고기 먹고 학창시절 키케 묵은 이야기를 꺼내서 웃고 떠들고를 반복합니다. 그래, 그땐 그랬지. 다음날 언니네 집으로 갑니다.
늘 푸른 산을 보며 살다가 조명빛이 흘러나오는 빼곡한 아파트들을 바라보니 뉴욕에라도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또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한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탄이에게 보여줄 양으로 세종대왕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가끔씩 서울을 떠올리면 생각나던 종각과 교보문고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온 탓으로 강물이 한껏 불었습니다. 친구와 양평으로 나와서 불어난 강물 바라보며 몸보신으로 장어를 먹어줬습니다. 식사 후 자판기 커피를 빼서 그것도 2잔이나 마셨는데 요 자판기 커피 맛도 한국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맛이기에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식사 후 한국 전통의 멋과 현대식 인테리어를 조합한 멋들어진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느니, 수다를 떠느니,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이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쓰면서도 시원한 커피를 입속에서 살살 녹는 케이크와 빵과 같이 밖을 내다보며 음미해 봅니다. 친구 덕분에 좋은 시간 갖고 드라이브로 마무리. 다음 날입니다. 이제 어리버리 한국에서의 시간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금과 지갑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나를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느낍니다. 광화문에서 만난 이쁜 커플들과 만난 점심을 먹고 커피를 즐기고 청계천 가서 시원한 맥주도 마시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 보따리도 풀어놓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청량리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청량리 시장 잠시 구경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울의 뷰를 담아봅니다. 다음날 우리 왁자지껄 친구들과 또 만난 것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을 먹어주고 말 거야. 나는 마법에라도 걸린 양, 걸신 들린 양 매일매일 신나게 먹어줍니다. 오리구이입니다. 앞뒤로 구워낸 오리고기를 한 입 크게 써서 입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한 입 터져나오는 웃음과 함께 만난 식사를 합니다. 장독대가 어린 시절 추억을 또다시 소환합니다. 구름배를 두들기며 다음은 현대적 느낌 물씬 나는 쇼핑센터로 구경 갑니다. 왠지 외국 쇼핑센터 감성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삥 둘러 구경하고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책 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번 보기 아쉬운 친구, 다시 한번 만나서 순대곱창 먹습니다. 어제는 내가 좋아하는 순대곱창 먹었으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닭갈비 먹으렴. 가기 전까지 3번은 만나자고 했었는데 진짜 3번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늦은 점저를 같이 먹는 이 친구는 우리 이쁜 조카입니다. 좋아. 둘이서 비밀 이야기를 쏙닥쏙닥 이는 재미는 정말 쏠쏠했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친구와 쌩쌩 드라이브하고 만난 점심 먹고 양평에 새로 생겼다는 스벅에 왔습니다. 크기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강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릴라와 우타니 선물 등을 여행 가방 한가득 꾹꾹 눌러 담습니다. 무게도 철저히 재고 이젠 진짜 돌아갈 준비 완료입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요래요래 만난 음식 먹으면서 묵혀뒀던 옛날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3주의 시간이 참 빨리도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는 아쉬움 따위는 뒤로 한 채 참 빨리도 그리고 잘도 달립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벌써 저만치 멀어져 가는 집. 금방 다시 봐. 엄마는 이 한국에서의 3주를 그리움이라는 박스 안에 잘 포장해서 스위스까지 가져갑니다. 몇 년은 또 버틸 수 있을 거야. 그지? 향수병이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땐 이 박스를 열어보면 되지 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얼른 수속을 마치고 보딩 패스를 받아듭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수속을 마친 엄마는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커피번을 뜯어 먹으면서 커피를 기다립니다. 자, 이젠 안으로 들어갑니다. 면세점엔 삐까번쩍 비싼 명품들이 즐비합니다. 에이, 뭐 나랑은 상관없는 숍이라 눈요기만 하고 요런 귀염둥이 보러 갑니다. 한국 전통문화센터라는 곳에서 한국 전통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너무 멋진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가장 잘 알리고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타니가 한글학교에서 책을 통해 배웠던 한국 전통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 합니다. 이런 건 찍어가서 꼭 보여줘야지. 특히 윷놀이는 우타니의 최고 관심사였던 게 기억납니다. 당연하지, 놀인데. 우리나라 나전칠기 보고 반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한국 전통 제품은 어찌 이리 곱고 예쁘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젠 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꽤나 높아져서 한국을 인지하는 정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밖에선 구성진 우리네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분들이 연주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풍악 감상 후 이젠 게이트로 갑니다. 포 대통령이네. 반가운 뽀로로 안녕.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비행기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스타프들이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공항이 북새통으로 혹시 늦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 진행된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모든 준비 완료입니다. 정말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밀리나 싶었는데 그야말로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진행시킵니다. 역시 한국인입니다. 어머, 나 국뽕 맞은겨? 비행기 기다리는데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하나둘씩 걸려옵니다. 모두 잘 가라는 전화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했던 한국에서의 시간.
당분간 기억을 파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러 갑니다. 기내식은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맛은 괜찮습니다. 만남밥을 먹고 하늘을 쌩쌩 날아봅니다. 지금부터는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에 갈 때도 비행기는 또 연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니 아니 글쎄 내 갈아타야 할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지. 다른 비행기로 재예약하러 뛰어다닙니다. 공항은 비행기가 취소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돈의 상태입니다. 재예약하러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에 직원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며 혼돈을 부추깁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변해가고 다시 재예약을 해주는 직원들은 급할 것 하나 없는지 세워라 내워라 하며 천천히 일을 합니다. 아우 진짜 복장 터지네. 한국 같았으면 벌써 일이 일사천리 착착 진행되었을 텐데 한국 갈 때도 몇 번의 연착으로 고생시키더니 올 때는 뭐 이게 뭐이냐. 세상에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 맛을 찐하게 느낍니다. 공항에서 재예약 받는 데만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당일 비행기는 없어서 다음날 비행기가 예약이 되었고 공항 근처 호텔을 제공받고 가고 오고 택시 티켓 2장을 받습니다. 조식은 호텔에 포함되어 있고 저녁 식사는 20유로까지 먹고 온라인으로 청구하라고 합니다. 저녁이고 뭐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고 빨리 자고 싶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What the fish? 호텔 앞에 이 긴 줄은 또 어쩔 거야. 공항에서 재예약 받으려고 같이 줄 서 있던 사람들 다시 같은 호텔로 모두 모여 체크인 하러 기다립니다. 아, 나 진짜 이래저래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좀 숨을 돌리겠습니다. 정신없어서 공항 상황을 담지 못했던 아쉬움에 호텔만 주구장창 찍습니다. 재예약할 때 예약 잡아주던 직원이 너 오늘 포스타에서 잔다? 하며 엄청 우쭐대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고 아저씨 집이 더 좋거들랑? 새벽 5시 반에 웨이크업 콜을 부탁했는데 어젯밤 호텔 직원도 정신이 없었는지 까먹었나 봅니다. 호텔에서 조식을 빠르게 합니다. 아침 비행기라 서둘러야 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드디어 스위스 땅을 다시 밟습니다. 쥐리 도착입니다. 어제 비행기 취소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릴라와 우탄이 오늘은 상봉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흠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가끔 봐야 일이 기쁘구나. 이제 도착했으니 집으로 고고싱 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타기 전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아빠의 해맑은 미소입니다.